아무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알지도 못한 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죠. 모든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무튼 트로트 송민경입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이것저것 검사부터 하죠. 그런데 이 검사라는 게 꽤 귀찮습니다. 시간이나 비용이 꽤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불만을 쏟기도 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어디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한 채 치료를 할 수는 없잖아요. 세상 모든 문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욕만 가지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명확하게 상황부터 파악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처방을 해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트로트 오늘 첫 곡은 김호중의 인생은 뷰티풀이었습니다. 갓난아이들이 막 울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울음을 달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뭐가 불편한지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상황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저귀도 한번 살펴봐야 하고요. 배가 고픈 건 아닌지 입 옆을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서 아이의 반응도 지켜봐야 합니다. 또 너무 덥거나 추워서 우는 건 아닌지 온도도 체크하고요. 불안해서 그런 건 아닌지 꼭 안고 다독여주기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아이의 요구를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 해결은 간단합니다. 해결이 어려운 건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나에게 닥친 이런저런 문제들,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자꾸만 꼬이는 느낌이 든다면 일단은 한 걸음 물러서서 가만히 살펴보세요. 상황 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면요. 자연스럽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겁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28청춘에서 108청춘까지 모두 함께 즐기는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 좋은 음악이 있고 따뜻한 위로와 응원이 있는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가 평일 저녁 밤 9시에 찾아갑니다. 찐님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시고요. 오늘 하루 교수님께서 선곡해 주시는 노래 감상하면서 의견도 보내주세요. 샵 2842 우물정 2842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불교방송 앱은 무료니까요. 앱으로도 많이 찾아와 주세요. 기다릴게요. 오늘은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 태클을 걸지마, 내 인생의 노 태클 준비합니다. 우리 가요에 얽힌 뒷얘기도 들어보고요. 토닥토닥 쓰담쓰담 음악 치유도 같이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문자 주세요. 오동식 교수님께서 탁월한 선곡으로 울적하고 심란한 마음 위로해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마. 인생 쉽지 않습니다. 태클을 거는 사람들, 태클을 거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래도 웃으면서 살아야죠. 맞춤 노래 처방으로 10년 묵은 채증을 싹 날려드리는 내 인생의 노 태클.
낭만파 음악치료사 서울문화예술대학 오동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일주일 동안 눈 많이 봤습니다. 와, 그러니까요. 눈이 또 엄청 오더라고요. 오늘도 아침에 이제 나오려고 그러는데 눈이 너무 많이 쌓여갖고요. 네. 먼저 치울 엄두도 못 내고. 아, 진짜. 네, 그냥 왔어요. 이제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네. 세상에. 근데 벌써 1월이 또 거의 다 갔어요. 그럼요. 네. 엊그저께 제야의 종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죠, 교수님? 나이 조금 더 드세요. 그럼 더 빨리 가요. 이보다 더 빨리 간다고요? 아유, 쌩쌩 달립니다, 나이가.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우리 설날이잖아요, 교수님. 네. 설날 때 뭐 하세요? 설날 때 저는 이제 어머님과 우리 아들 둘과 같이 이제 차례도 지내고 뭐 이제 세배도 하고 그러죠. 네. 갑자기 또 아직 아이인가 봐요. 마음속에 아이가 하나 있나 봐요. 세뱃돈 받아야죠. 맞습니다. 세뱃돈. 교수님은 받을 세뱃돈이 이제 없잖아요. 없죠. 줘야죠. 안타깝습니다. 하긴 주는 것도 또한 행복이니까. 오늘은 어떤 노래와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오늘은 계은숙 씨라고 계세요. 네. 노래하며 춤추며를 불렀던 계은숙 씨가 계신데 그분이 어떻게 보면 초기 우리 한류를 선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계은숙 씨가 처음에 이제 데뷔를 하신 게 계은숙 씨도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하셨어요. 그래서 15살 때 이제 모델로 데뷔를 했고 원래 출중한 미모로 인해서 모델로 데뷔를 하셨고 그러다가 이제 그걸 기화로 인해서 79년도에 그 계은숙 씨가 그때 샴푸 모델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샴푸 모델은 이쁜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샴푸 모델을 하고 계셨는데 그 샴푸 모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노래를 잘한다고 판단을 하시고 작곡가 김현우 선생님께서 이제 음반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만드셨는데 그게 이제 대박이 났죠. 와. 예. 근데 계은숙 씨가 부른 노래가 뭐 기다리는 여심도 있고 뭐 그다음에 노래하며 춤추며도 있고 이런 노래들이 많이 있는데 그 노래들의 사실은 사연을 보면 네. 작곡가 김현우 씨가 작사가 안원자 씨하고 부부세요. 또 두 분이. 근데 그 작사가 안원자 씨하고 이제 작곡가 김현우 선생이 두 분이 이제 연애를 하실 때 네. 그 선배 소개로 우연히 그때는 뭐 선배 소개로 만나거나 그랬죠. 이렇게 뭐 길에서 만나는 일은 없었으니까. 네. 네. 그 만나서 둘이 사랑에 빠져서 막 정신없이 사랑을 하는데 집에서 너무 반대를 하시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안원자 씨네 집에서 특히 아버님이 막 반대를 하시니까 그 이유는 남자가 딴따르다. 그 당시만 해도 네, 뭐 맞아요. 저도 뭐 똑같이 겪었으니까 그래서 반대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래서 그 연애하며 편지로 주로 연애를 하셨대요. 네. 편지 보내고 받고 그때는 이제 그럴 수 있는 시대였잖아요. 네. 와. 그래서 이제 그때 쓴 곡이 기다리는 여심이라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가사를 쓰시기 시작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가사로 김현우 씨가 곡을 붙이고 이게 이제 하나의 연애의 결합이 된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결혼 허락을 받고 마지막에 부모님들도 자식이 이기는 부모는 안 계시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승낙을 하시고 그래서 기분 좋게 결혼식을 하면서 쓴 곡이 노래하며 춤추며. 와. 네. 그래서 그 노래를 잘 들어보시면 왜 노래하며 춤을 춰야 되는지 네. 그동안에 그 아팠던 것을 다 털어버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계은숙 씨가 그걸 이제 잘 표현을 했다고 김현우 씨가 그러세요. 근데 이 김현우 씨가 요즘도 저한테 매일 하루에 뭘 하나씩 보내주시는데 네. 정말 그
선배들 중에서 아주 착하신 선배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또 살고 계시고 네. 그런데 이런 거친 노래를 쓰셨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 보면 거친 노래거든요. 네. 디스코풍에. 예. 근데 이런 노래를 쓰신 것도 참 이변 중에 하나였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노래가 대박을 또 쳤죠. 네. 오늘은 그래서 개은숙 씨의 노래하며 춤추며 들으시면서 네. 이분들이 얼마나 즐거워하셨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하며 춤추며 저도 막 어깨가 덩실덩실 거렸는데요. 네. 진짜 옛날 이 시대 때는 파격적이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아니 또 특히 김현우 선생 같은 분의 성격상 이런 곡을 쓰셨다는 게 전 참 신기로웠어요. 네. 네. 그분 성격이 조용하시고 착하신 분이에요, 그냥.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근데 이제 개은숙 씨는 약간 터프한 면이 있으시죠. 네. 그 외모가 너무 이쁘시잖아요. 네. 근데 그 약간 터프한 면이 있으세요. 성격적으로도. 근데 그 개은숙 씨가 그러면 그때 그렇게 잘 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최고 원인은 무엇일까? 네. 생각해 보면 그때 바로 우리나라에 물론 70년대 중반부터 컬러 TV가 있긴 있었어요. 네. 판매도 하고 했었지만 방송을 시작한 게 80년 8월 20일부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컬러 TV 방송이 처음 네. 방송이 되면서부터 컬러 TV가 되기 전에는 그 비주얼적인 면이 크게 부각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컬러 TV가 되면서 비주얼 가수 그러니까 비디오형 가수가 처음 탄생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작곡가분들은 본인 얘기가 많이 나오나 봐요. 이렇게. 그럼요. 네. 본인이 곡을 쓰거나 가사를 쓰면서 그런 사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쓰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러면은 요새 나오는 곡들을 보고 그분의 지금 심경도 알 수 있겠네요.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곡을 들어보면 네. 근데 요즘 곡들은 요즘 이제 댄스곡이나 이제 이런 곡들을 보면 너무 이제 편집 곡이 많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작곡가도 여러 사람이 한 곡을 막 여기만큼 잘라다 붙인 경우가 많아서 네. 느낌의 잔절이 많은데 예전 노래들은 보면 느낌이 일관성이 있어야 히트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느낌으로 가야지 성공을 한다. 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그 느낌에 몰입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작곡가들이 히트된 곡들을 보면 뭔가 뒤에 사연이 있어요. 어느 경우엔 말을 못하지만 그쵸 말할 수 없잖아요. 지금 딴 네. 부인하고 살고 있는데 옛날 얘기를 어떻게 해. 그렇죠? 그래서 말은 못하지만 네. 그런 사연들이 많이 있죠. 그렇구나. 너무 재밌네요. 음악으로 위로와 응원을 보내드리는 내 인생의 노테크 서울문화예술대학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음악 처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사연 듣고 의견 주고 싶으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우물정 2842 샵 2842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교수님께서 선곡한 멋진 노래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만나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요. 3598님께서 주신 사연입니다. 교수님, 어제 보건소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왔어요. 지난해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높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고 해서 운동하고 음식으로 관리를 해보겠다고 했고요. 3개월마다 혈액검사를 했는데요. 수치가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결국 약을 처방받아서 먹기로 했는데요. 그동안 몸 관리하지 않고 함부로 살아온 결과물을 지금 받아든 것 같아서 왠지 씁쓸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잘해서 멋진 노인이 되어보렵니다. 교수님, 잘 늙어가라고 응원곡 하나 보내주십시오. 화이팅. 네. 아니 저도 비슷한 연배지만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아픈 데도 많아지고요. 네.
예. 보통 대부분 다 어른분들께서 달고 사시는 병이라고 해야 되나 싶은 게 이제 당뇨병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뭐 그런 것도 이런 있고요. 것들이더라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그 연세들이 되시면 온몸이 안 아픈 데가 거의 없어요. 맞아요. 제가 늦둥이거든요, 교수님.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80 중반이세요. 엄청 연세가 나이가 많으시네. 많으시죠. 엄청 뼈가 튼튼하기로 유명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교수님처럼 진짜 몇십 년을 축구에 빠져서 사시는데 한 그러셨구나. 번도 안 다치실 정도로 네. 그렇게 튼튼하신 분인데 얼마 전에 넘어지셨는데 살짝 넘어지셨는데 뼈에 금이 간 거예요. 그냥 무조건 다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 그 몸의 근육량이 일단 줄잖아요. 네. 그래서 몸에서 탄성이 줄어요. 그러니까 넘어지면 보통은 이제 몸의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받쳐줘서 네. 덜 다치거든요. 네. 근데다가 이제 뼈의 골밀도가 또 낮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부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그 정도로 부러지지 않거든요. 이 탄성이 있으니까 네. 뼈에도. 근데 나이가 먹으면 그냥 뚝 부러져요. 맞아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넘어지는 게 가장 크게 조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리고 또 들더라고요. 하나가 뭐냐면 그리고 나서 잘 낫지를 않아요. 아. 붙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넘어지거나 하는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사고 나는 거, 교통사고 이런 거. 그렇죠. 맞습니다. 하지만 또 저희 아버지께서는 운동을 많이 하시고 네. 음식도 좀 잘 드세요. 술, 네. 담배 안 하시고 과일도 잘 챙겨 드시고 잘 드셔서 그런지 그 연세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확실히 젊었을 때 관리를 많이 해놓으면 그렇죠. 괜찮을 도움이 많이 것 같아요. 됐죠. 네. 훨씬 낫죠. 맞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죠? 네. 교수님? 그럼요. 네, 지금이라도 관리 잘 하셔가지고 멋진 노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수님께서도 축구 좋아하셔가지고 운동 꾸준히 하신 편이잖아요. 꾸준히 했죠. 네. 근데 요즘에 이제 많이 못 해요. 겨울에는 겁이 네. 나서 못 나가겠어요. 넘어지면 또 다칠까봐. 아, 그렇구나. 네. 맞아요. 축구도 위험하니까. 자꾸 피하게 돼요. 네. 아니, 잘하시는 것 같아요. 피하시는 거. 그렇지 않으면 다치니까요. 네. 예. 평소에 그렇게 운동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죠? 도움이 되죠. 많이 되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자주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운동에 대해서 저희 집사람은 불만이 많죠. 왜요? 평상시에도 자기랑 같이 저기 좀 걷고 산에도 올라가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 걷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걷는 걸 또 싫어하시는구나. 걷는 거 싫어하는데 운동장에다 공 갖다 놓으면 잘 뛰어요. 아, 오로지 축구만 네. 사랑하시는 걸로? 그렇죠. 아, 안 되는데 좀 같이 손 붙잡고 걸어 다니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저도 올해는 운동을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해야죠. 네. 교수님 저와 함께 약속을 같이 좀 해서 스스로 그냥 약속 없이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같이 약속을 하고 하는 게 좋을 저도 것 지금 같아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집사람이랑 같이 거기 이렇게 한번 걷고 네. 저희는 이제 건 코스가 참 좋아요. 강변이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데 네. 그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귀찮은 걸 아주 싫어해가지고 교수님 힘내세요. 네. 화이팅입니다. 나이가 들면 하나둘 먹어야 하는 약도 늘어나고 몸도 예전같이 않아서 씁쓸해진다고 하는데요. 우리 찌님들의 의견 샵 2842번으로 문자 주세요. 고지혈증 약을 먹기 시작했다는 3598님을 위해서 우리 교수님 어떤 노래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지금 그 연세가 되셔서 네. 걱정이 많으신 가수분들이죠. 네. 노사연 씨가 부른 바람이라는 노래하고 네. 그다음에 서유석 씨가 부른 넌 늙어봤니 난 젊어봤단다라는 노래 두 곡 골라봤습니다. 네, 두 곡 듣고 올게요.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의 노테클. 교수님의 음악 처방이 필요하신 분들 또 사연 듣고 의견 주고 싶으신 분들은요. 우물정 2842 샵 2842번으로 문자 주세요. 이번에는요. 4562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자고 일어나서 잠이 덜 깬 채로 강아지 산책을 시키려고 목줄을 매고 옷을 입혔는데요. 마침 전화가 와서 문고리에 잠시 줄을 걸어뒀습니다. 그리고 신나게 산책을 다녀왔죠. 그런데 있잖아요.
계속 뭔가 허전했어요. 아이, 뭐가 허전할까? 뭐지? 이러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문고리에 걸린 강아지 목줄을 보고서야 깨달았습니다. 강아지를 집에 두고 혼자 산책을 다녀왔다는 것을요. 우리 강아지가 삐쳤는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아이고, 강아지한테 너무 미안하네요. 산책 대신 노래로 위로해주면 좋아할까요, 교수님? 원래 목적은 강아지 산책시키려고 같이 나가시려고 했는데 목적을 잊어버리시고 그냥 혼자만 산책하고 오셨네. 아, 그러니까요. 아, 너무 웃겨요. 어떻게 산책하고 집에 올 때까지 모르셨을까. 아, 그러니까.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네. 이게 뭐 건망증이라는 것이 사실은 별거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하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시다 보니까 뭔가 조그만 건망증이 있으면 나 치매하냐 그러고 자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건망증이라고 해요. 맞아요. 네. 저도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진짜로 현관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서 안 날 때 있어요. 네. 아니 그러면 보통 조금 있다 기억이 났거든요, 교수님. 근데 제가 진짜 기억이 안 나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본 적까지 있었어요. 아니 저는 제 전화번호를 기억 못한 적이 있어요. 교수님. 아니 진짜로. 아니 거기다 적어야 되는데 은행에서 뭘 적는데 이렇게 전화번호를 적어야 되잖아요. 네. 내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아니, 근데 거예요. 그건 좀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 네. 게 내가 나한테 전화를 하진 아니, 그래도 않으니까. 자기 번호는 누구나 다 기억하죠. 그렇긴 네. 합니다. 그래서 이 기억력 감퇴의 원인은 이 좋아진 세상 탓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보통 전화번호를 한 500개 가까이 외우고 있었던 네. 걸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그 작곡가 가수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작곡가 연락처 물어보려면 전부 저한테 전화를 하셨었어요. 그걸 내가 무슨 교환원도 아니고 맨날 그걸 답을 해줬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하나도 못해요. 우리 아들 전화번호도 몰라요. 맞아요. 요새는 너무 네. 과학이 발달돼 있으니까 옛날에 운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길을 다 외우고 다녀야 그러니까 되는데 제가 별명이 오길이었어요. 그래요? 네, 그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어디 가면 제가 이제 가끔 요즘 헤매거든요. 그러면 아니 옛날 오길 어디 갔어? 그런다니까요. 맞아요. 예. 요즘엔 또 내비게이션이 하도 그것 때문에, 있으니까 예. 아, 자주 가는 길도 의지를 하게 되니까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한 번 고장이 났을 때 정말 제가 세상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의지하는 것이 참 안 좋은 거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가수들을 보면 가수들이 가사를 잘 몰라서 손에나 이렇게 적어갖고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살짝 숨겨놓고 보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또 프롬포트라고 앞에서 다 프롬포트도 나오잖아요. 적어주니까. 근데 그걸 한번 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걸 안 보면 생각이 안 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볼 생각을 해야 그것이 머릿속에서 기억이 나지. 맞습니다. 그게 뭔가 어디엔가 있어서 내가 그거를 컨닝하려고 생각을 하면 네. 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예 그런 걸 좀 버렸으면 좋겠는데 네. 그 문명의 이 길을 버릴 수도 없고 답답하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건망증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걱정이 돼가지고 아이, 누구나 있습니다. 물어봤어요. 이러다 저 젊은 나이에 치매 걸리는 거 아니에요? 치매 증상 아니에요? 물어봤는데 확실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그럼요. 네, 네. 그거랑 그 뭐라고 하더라?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는 거는 상관이 없고 이제 내 어제 날짜나 내 생일이나 정말 그 지워지는 기억 있잖아요. 아니, 지워지지 그리고 않는 이제 기억. 그게 저기 기억이 안 나는 게 문제인 거고. 사람들 가까운 사람인데 못 알아보는 경우 네, 이런 맞습니다. 경우가 이제 무서운 거죠. 네, 맞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깜빡하고 강아지는 두고 혼자 산책 다녀오신 4562님처럼 건망증 때문에 실수한 경험 모두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의 경험담과 의견 샵 2842번으로 문자 주세요. 교수님, 4562님을 위해서 어떤 노래 가지고 네, 오셨어요? 또 두 곡 골랐습니다. 네. 네, 어니언스의 작은 새. 네. 네, 그리고 건망증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라고. 건망증은 내 친구 신기행 씨가 부르는 노래 골랐습니다. 네. 두 곡 듣고 올게요.